오늘 네.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 아마 이거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때문에 입장 변화가 온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좀 압박을 가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털어놓은 건데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생각의 틀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교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대체로 친문이다. 친명 정치인들이 통일교 특검을 받자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어차피 친문 정리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남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날씨가 좋습니다. 네, 추워졌어요. 뭐 자동차 타고 다니시면서 뭐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진짜 아침에 버스 타고 다니는데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모시고 올까요? 아니야. 여기서 아래 위로 내복 입고 다니는데 내복이 정말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아, 예. 아니, 차 타고 다닌다고 아침부터 면박을 받아가지고. 저도 내복 뭐 이걸 입고 면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방송을 가야 돼갖고. 면박이 그래서 아니에요. 버스를 타면 좀 늦기 때문에.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네. 아니 뭐 송구할 것까지 않습니까? 예. 아, 괜히 미안해지네. 오늘 네. 민주당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 조금 전에 전격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며칠 전까지 15일까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15일 날 15일까지만 해도 했죠. 그런 다음에 22일 오늘입니다. 못 받을 것도 없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기 싫었을 거예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는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 때문에 입장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걸 그냥 딱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통일교에 뭔가 더 있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느낄 텐데 그거보다는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은 우리랑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압박을 가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생각 안 해도 돼. 난 몰라. 털어놓은 건데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가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생각의 틀로. 그럼 누가 갖다 놨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꿈도 꾸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꿈도 꾸지 말아라. 예. 근데 못할 것도 없다라고 한 얘기는 누가 갖고 왔는데 다시 그럼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만약에 민주당이 민심의 흐름에 굉장히 귀를 열고 민심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면서 경청하는 정당의 모습이라면 최근에 있었던 뭐 갤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민심이 이렇구나. 민심이 통일교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민심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까요? 그렇게는 안 보고 그럼 그 얘기를 했겠지. 말을 좋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했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멋있게 나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못 받을 것도 없어. 점점점 이러고 나온 거잖아요. 네, 못 받을 것도 없어. 그래서 굉장히 마뜩치 않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여권 내부에서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통일교 관련해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대체로 친문이다. 그러니까 친명 정치인들이 통일교 특검을 받자.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어차피 친문 정리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실 얘기를 한 거예요. 친명은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어요.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였단 말이에요. 경기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옆에서 뭔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때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뭐 통일교에서 접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뻔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통과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라며 하면서 자 친문이 받았겠지 통일교 로비를 친명은 통일교 특검을 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부 기류를 자기는 읽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특검을 받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친문이 대상이 되니까 친명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뭐 그렇죠. 친문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호하면서까지 그럼요. 예, 여론조사도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여론조사에서 영향을 받게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천하람 원내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대의 정치를 잘 수용하기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틀 동안 댁에만 계시더니 정신이 맑아지셨군요. 맑아졌죠. 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가 통일교 특검 찬성하느냐?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62%, 여당 지지층에서도 67%가 나왔어요. 찬성이. 더 많아요. 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자세한 것은 뭐 여론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보수는 60이에요.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압박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국정 지지율,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도와준 거 지금까지 없지 않냐. 응? 뭐냐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데 하자 이거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정청래 대표를 하더라도. 근데 뭐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지금 막 뭐 최민희 위원장이 올린 그 과방위 거를 막 자기들끼리 바꿔놓고 난리잖아요. 거기는 그건 됐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그리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3.4%, 소폭 하락세인데 뭐 이건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유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정당 지지율이 보면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이 37.2%인데 민주당이 전번에 비해서 1.7%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여론조사 추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추이가 보였기 때문에 양당 격차는 6.9%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러면 특별검사를 추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의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이 합의 부분은 하나의 그 참고 요소가만 될 것이고, 이제는 가장 의석수가 월등하게 많은 민주당과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율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되겠네요. 내용 범위도 이제 문제일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거냐 그거 아니겠어요? 저희 당하고 개혁신당은 적어도 민주당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뿌려놓은 씨가 잘 자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 특검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빠져라고. 국민의힘 빠져라. 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고 국민의힘도 빠져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합의한 거 보면은
다 빠지는 거잖아요.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에서 한 명씩 해서 추천한다는 거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당은 빠져라.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네라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본인들이 대법원하고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거를 받아들일까? 뭐 변협을 넣자, 뭘 넣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변협을 넣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변협을 하나 넣어서 뭐 3명 중에 1명을 추천하는 방식,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염치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구나. 민주당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변협까지 넣어서 3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민주당도 일부에서는 국민의힘 빠져라라고 하고선 본인은 또 추천하지 않을까요? 거긴 뭐 그런 주장을 먼저 하겠죠. 항상 국민의힘이 그런 자격이, 그러면서 또 뭐 내란당 뭐 이러면서 빠지라 그런 말 분명히 할 거예요. 원조 아니냐, 뭐 통일교랑 뭐 이런 얘기하면서 뻔할 건데, 이 안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개혁신당으로 들어갈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 있고 보니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같은 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대법원과 그러니까 법원에서 2명 추천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아마 변협 추천 받자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린 것 같아. 법원만 딱 넣고 그럼 저쪽에서 야 법조 3년인데 변협을 빼니?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자, 이제 특검 추천은 그렇고 특검의 수사 범위 형태, 이것도 관심이에요. 네. 자, 당연히 통일교에서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니까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형태로 받았느냐, 어떤 목적으로 받았느냐,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받았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저희 관심사는 민중기 특검이 은폐를 하고 무마를 한 의혹이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이게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죠.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건데 민주당이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특특검입니다. 이거는 이런 거 해야죠. 이거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걸 받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TV조선에서 단독 보도를 해서 오랫동안 보도를 했던 이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 이것도 받을 것인가, 이거 들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된 강압수사 의혹, 여기까지도 들어갈 것인가. 어디까지 민주당이 민주당이 받을 것인가. 이게 저는 이게 협상의 묘미가 아닌가. 이걸 만약에 제가 쭉 얘기했듯이 대통령실 또는 친명계에서 압박을 해서 특검을 받는 모양새가 된다면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특검을 그쪽에서 친명계에서는 적어도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물론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특검이니까 친명계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해를 그렇게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당에서 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적어도 여기서 분리돼 있고 뭔가 중립적 입장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야, 이것도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특특검도 민주당에서 받자고 할 수 있는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여론이 높아지도록 그들이 특검 기간 동안에 뭘 은폐했고 민중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일을 벌였었던 사람이었던가, 어떻게 특검이 임명이 됐지? 왜 특검이 됐지? 판사 출신인데 수사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왜 그 특검에 대해서만 그렇게 문제가 많아서 중간에 검사들이 안 한다고 그러고 집에 간다고 그러고 이랬지? 이런 것까지 계속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론조사도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예, 그거 중요합니다. T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고사에도 그렇잖아요. 사냥이 끝나면 네? 그 개는 어떻게 됩니까? 걔는 근데 걔를 먹었어. 그렇죠. 사냥이 끝나면 또 관련된 슬픈 슬픈 고사가 있죠. 사실 뭐 그게 옛날에 김재순 의장인가? 네, 국회의장. 그분이 그런 강원도 거잖아요. 양구에서 강원도 강원도 양구에서 그 국회의장을 YS 당선된 이후. 예.
사정 전국 때 93년도에 얘기하신 건데 그 전에는 저는 물론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단어를 몰랐어요. 93년도에 예, 그 말을 하고 대학 4학년이었습니다. 예, 대학 4학년에 토사구팽을 알았겠어. 예, 저는 그걸로 알았어 신문으로. 저는 고3 때였는데 초연이 떠나셨습니다. 예. 고3 때. 누가 떠나? 아니 제가 고3 때였는데 그분이 떠나셨다고. 아 그렇죠. 예. 정계에서. 그런 다음에 이용삼 의원이 당선되셨죠. 예. 아 그분 예. 용삼이 형. 예. 알죠 제가.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에 관련된 이야기로 자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전재수 의원이 책 500권을 팔았죠. 네. 산 사람은 누굴까요? 궁금했는데 통일교가 그냥 샀다고만 생각했는데 통일교 계열 단체에서 500권을 사가지고 지금 이 묶음을 사가지고 그냥 갖다 놓은 거지. 보관하고 있어요. 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단체의 대표가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호였어. 영호. 그러네. 윤영호. 그런데 윤영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돈만 안 받았어요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잘 아는데, 네, 윤영호는 잘 아는데 돈만 안 받았어요라는 말을 하기가 근데 이게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윤영호를 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다 했는데 그것만 안 했다 이거잖아 지금. 참 그분도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한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안 한 거를. 그래서 윤영호 씨가 여러 가지 직책이 통일교 안에 직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책 중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 중에서 하나의 직책 효정문화원 통일교 유관기관이죠. 효정문화원 원장이랍니다. 효정문화원의 원장인데 효정문화원 원장의 자격으로 책 500권을 샀다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펴낸 책인데 책 이름은 따뜻한 숨. 따뜻한 숨 책 제목이. 따뜻한 숨이요? 따뜻한 숨. 숨 저기 있잖아요. 따뜻한 숨. 숨인데 500권을 샀어요. 그래서 샀고 요 500권을 효정문화원 요 근처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재수 의원은 이게 해명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걸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뭐 자기는 그렇다고 윤영호를 만났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요것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쪽에서 500권 사간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효정문화재단인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 통일교인지 몰랐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야 500권을 묶음으로 사갈 정도였으면 그 책을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세요? 여기 뭐 한대요? 당연히 알았을 거 보고 갔을 거 뭐 이런 것까지 그냥 가만히 놔도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혹에 대한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아직은 없겠다. 그렇죠? 뭐 사진이나 물증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해명하기가.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이 그 지속적으로 보면 천정궁에 본인은 간 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웬만하면 그 전재수 의원님의 그 워딩이라든가 해명 같은 것들을 꼼꼼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좀 보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천정궁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저는 이 윤영호 씨 다이어리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맨 처음에 특검에서 제출한 다이어리에는 분명히 전재수 보도가 있었죠. 의원이 그 천정궁에 다녀간 걸로 다이어리에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그렇게 그 다이어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윤영호 씨가 또 진술이 바뀌긴 바뀌었죠. 그럼 똑같잖아요. 노상원 수첩이잖아. 그다음에 진술이 바뀌었어요. 들었다.
다녀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그래. 바뀌긴 바뀌었으나 맨 처음에는 다이어리에 적혀 있다고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이어리를 또 확보를 했었고 특검이 그리고 지금 그 다이어리는 경찰에 지금 압수수색해서 경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절을 절까지 했다라고까지 나왔단 보도가.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이것을 방어할 것인지는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그럼 뭐 예를 다이어리에 들은 거를 적었다. 이겁니까? 그럼 노상원이 내가 그냥 소설처럼 그냥 쓴 거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계속 얘기했잖아. 그럼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가 더 남은 게 경찰에서 그 천정궁이라는 데 그 방문 기록 다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가 중요할 거고 거기에 정말 방문자 명단에 전재수 의원이 있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아직까지 그 방문자 이 명단 방문 명단에서 누구가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되거나 기사가 나오지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뭐 분석 중이라고만 하는데 분석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왜 오래 걸리지? 네? 왜 오래 걸리죠 그게? 아니, 본인들이 경찰에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오픈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겠죠. 우리가 수사기관에 없어가지고 그쪽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네. 아니 그거 오픈했다가 이 사람 걸리고 저 사람 걸리고 하면 그거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더 있죠. 그거면 제가 들은 사람만 몇 명인데 제가 주말 내내 좀 바빠가지고 이 정신을 정화하지 못하고 와가지고 제가 계속 아는 딸려, 것만 지금 최소한 20몇 명이에요. 헉.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고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건 아니잖아요. 방문한 사람들은 20몇 명이 넘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그럼요. 역시 강원도 인근까지도 밝아요. 가평. 저는 가평에 가본 적은 없어요. 왜 왔다 갔다 하면 가평을 지나가게 돼 있지. 아니 그러니까 천정궁을 가본 적이 없다고요. 가봤잖아. 아 가보셨어요? 그 학교. 무슨 학교요? 그 학교 같이 붙어 있잖아. 청심. 아 청심. 네. 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저 애가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뭐 토플 이런 류의 시험을 보러 거기를 가야 돼가지고 갔더니 그 학교는 좋은 학교잖아요. 그 학교가 좋은 게 아니고 뭐 잘 모르겠고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더라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뭐. 아 거기에 그래서 그 지금 야당의 모 의원님이 그 자제분이 거기를 다니셔가지고 거기를 자꾸 간 걸로 자꾸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해 받는 거예요. 그게. 그분도 20 몇 명 들어가요? 그건 알걸? 입구가 다를 것 같은데. 입구가 다르죠. 예. 하여튼 어마어마하더라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서 이런 돌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 근데 막 이런 그분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 거기하고 금품하고 이건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명단을 아는데 그건 확실하게 아니에요. 거긴 학교고. 학교예요. 그건 학교.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건 학교예요. 학교. 거기로 왔다 간 거를 또 사람들이 알아요? 학교인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봤다 하는 이거지. 거예요. 봤다 이거지. 봤다.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얘기하는 그 이상한 녹취록에 나오는 그 명단 가지고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임종성 전 의원인데 임종성 전 의원도 윤영호를 전혀 잘 본 적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임종성 전 의원은 난 윤영호를 본 적이 없는데 사진이 찍혔더라. 그러면서 무슨 말이야? 멀리서 봤더니 사진이 찍혔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그 진술도 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보면 이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사진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술이 나오잖아요. 왜 계속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해저 터널 사업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 평화 터널 재단의 명칭을 세계 평화 도로 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받는데 여기에 임종성 당시 의원이 협조로 승인을 받았다면서 참어머니 TM의 TM 한학자 총재에게 다 보고하고 했다. 이게 윤영호 씨의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빠져나가죠. 임종성 의원은 그리고 평소에 의정 활동할 때도 뭐 통일과 관련 행사를 굉장히 자주 참석한 걸로 기사에 나오잖아요. 화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윤영호라는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됐을까를 당연히 생각하지. 그렇죠? 아니 그 보면 화면에 보면 본인이 있고 그 옆에 저기 그 윤영호 씨가 있는 그 사진도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몰려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더 의심하잖아. 이상하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하다못해 알긴 아는데 이러고 얘기야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하지. 그냥 탁 여기서부터 문을 잠가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에이 그 다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게 뭐 수사를 이제 특검이 이제 진행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사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냐 모르냐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싸움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호주에서 사람을 알았네 몰랐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뭐 이러면서 변호사도 인식의 문제이고 사람이 인식이냐.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렇지, 사실관계냐. 나이 40이 넘으면이었나요? 50이 넘으면이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나이 40인가 나이 50을 넘으면 뭐 사람을 50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나이 40부터 그럼 좀 심하지 않나? 50을 넘으면 사람에 대한 기억이 내 기억과 예. 약간 좀 뭐 괴리가 되면서 인식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런 부류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돈도 오가는 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모른대잖아. 상황에서 모르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골프를 쳐? 공도 줬는데 카트도 여기 있습니다. 참 모르겠는데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